전환기. 시대가 시대여서 그런 걸까요? 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온갖 전문가들의 AI 담론들이 매일 매 순간 쏟아져 나와요. 그들의 공통된 발언만 추려보면 이래요. 우리는 AI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AI는 도구다. AI를 잘 활용해야 한다. AI를 활용해서 5인분, 10인분의 생산성을 가져라. 왜 그래야 할까? AI를 잘 활용하는 다른 인간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 변화에 적응 못하면 도태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시장에서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발언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왠지 모르게 찜찜한 심정이 돼요. 왜 찜찜한 심정이 되는지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새롭지 않아서가 가장 컸다고 봐요. 시대의 전환기마다 반복되어 온 전혀 새롭지 않은 새로움. 그런 거죠. 그럼 가까운 역사 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 얘기는 19세기 오스트리아가 어울릴 것 같네요. 시대는 19세기 초반, 대략 1820년대 무렵 유럽. 금융계 거대 자본가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5 아들 중 둘째인 잘로몬을 오스트리아에 보냅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황제가 통치하는 합스부르크 제국이었어요. 그러나 산업혁명을 이룬 영국에게 한참 뒤처져 있는 상황이었죠. 오스트리아 지배층은 전기기관, 방적기, 철도교통 같은 영국의 발전된 문물을 부러워하면서도 그런 시대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배층 귀족들은 토지 소유, 길드 중심 수공업, 역마차와 하천운송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오랜 세월 잘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생판 남의 나라 출신 금융 자본가가 들어와서 최첨단 기술 패키지인 철도 산업을 자국에 이식하면 지배층 귀족들은 어찌 될까요? 지배층은 기존 질서 붕괴에 따른 생존 위협을 느꼈겠네요. 누구도 빼앗기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럼 뭐라도 했겠네요. 그렇죠.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지배층은 가진 게 돈과 권력이잖아요. 그들은 전문가와 언론을 총동원해 반대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비내 신문에는 전문가들의 투고가 계속 게재됐어요. 저명한 의사, 기술자,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융단 폭격을 했어요. 인간의 입체는 시속 24km 이상을 견딜 수 없다. 기차가 달리면 승객의 눈, 코, 입, 귀에서 피가 터져 나올 것이다. 기차를 타면 인간은 미쳐버린다. 황당한 주장이네요. 현 시점에 우리 모두는 그런 주장에 웃음이 나오겠지만 당시에는 놀랍게도 그게 통했습니다. 민중은 불안해하며 요동쳤어요. 당대 최고 전문가들의 그런 발언은 선동의도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회와 시민을 보호하는 사명감이 컸어요. 윤리적이었던 거죠. 그럼 19세기와 오늘날 전문가들 발언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먼저 신기술에 인간이 적응하지 못해 도태된다. 이런 패턴의 메시지를 내보냈고 또 다른 하나로 압박성 발언을 대중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모두 도입 초창기에 전문가들은 항상 이랬어요. 예로 인터넷 사용법을 모르면 도태당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현실은 과연 그러했었나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옛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사회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투지폰을 쓰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인 김국진이 그랬어요. 2025년 말에 투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꿨거든요. 그는 별일 없이 잘 살다가 30년 만에 바꾼 거예요. 이제는 챗 GPT도 깔아서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술 적응이 늦었다고 도태되지 않는다.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렇다면 AI 시대에 어떤 인간이 살아남을 것인가는 어찌 보면 전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매번 신기술이 나오면 전문가들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면서 대책 없는 도태 발언을 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그런 도태 발언에 찜찜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질문이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19세기 오스트리아에서 잘로몬 로스차일드가 지배층의 반대 여론전을 어떻게 뒤집어서 철도 사업을 실현했는지는 궁금하잖아요. 기승까지 얘기했으면 전결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궁금한 뒷얘기를 해봅시다. 신기술을 그 시대에 실현한 방식은 지금과 그리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먼저 신기술은 최상위 권력층이 납득하면 도입이 수월해져요. 잘로몬은 반대 여론전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지배층은 시민들을 겁주는 반대 여론전에 이미 성공했잖아요. 거기에 논리적인 반론을 펼쳐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는 대중설득보다 황제인 페르디난트 1세와 실제 통치자이자 재상인 메테르니히 이 두 사람 즉 최상위 핵심 권력자들을 설득했어요. 그는 최고 지배층이 가장 중시하는 언어로 말했어요. 황제폐하. 이 철도의 정식 명칭은 페르디난트 황제 북방철도입니다. 제국 시민들은 영원히 폐하를 기릴 것입니다. 이 말에 황제가 뿅 갔어요. 그 다음 재상에게는 재상각하. 이 철도로 제국의 군사와 물류 효율 제고, 신규 교통 수요와 거점 시장 창조, 세수 확대를 이뤄 정부의 재정과 통제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오스트리아 사회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이미 반대 여론이 장악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나요? 잘로몬은 철도 운송을 일상의 필요로 미리 만들었어요. 그는 오스트리아 연마차 노선업체들을 모두 매수했어요. 미리 철도 노선 인프라를 선점한 거예요. 이에 기존 노선업자들은 잘로몬의 종업원이 되었고 그들은 모두 대표 잘로몬의 지시로 영국의 조사단 파견을 가게 됐어요. 영국은 철도 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신문물인 철도와 기차를 잔뜩 체험하고 귀국했죠. 그러니 어찌 됐겠어요? 그들 모두 철도 사업의 필요성과 반대 여론의 전문가 주장들이 틀렸다. 이런 사실을 열심히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었어요. 그래도 소수 인원으로 사회 반대 여론을 뒤집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파는 쟁쟁한 기득권 지배층들이잖아요. 그렇죠.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 지배층들은 완고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게 결정타입니다. 잘로몬은 철도 사업 이익을 반대파와 공유하기로 했어요. 그는 철도 건설 자금 충당을 위해 1만 2천 주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8천 주를 로스차일드 가문이 보유하고 나머지 4천 주를 선착순으로 모집했어요. 그러자 반대파들은 앞다퉈 응모한 거예요. 그 결과 오스트리아는 철도 제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반대파마저도 반대할 이유가 사라졌다. 결국 모두가 필요해져서 시대 전환이 일어났군요.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어요.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에 의해 사회는 시대 전환을 하는 거예요. AI는 사회 인프라가 되고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 개인의 생필품이 될 거예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처럼 말이죠. 앞으로도 사람들은 각자 필요에 맞게 그런 생필품들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